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을 현장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노동운동을 한 결과 노동계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저 스스로를 노동 이수진이라 부르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을 핵심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한 노동 정착, 산재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노동 존중 정책을 더 과감하고 성과적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주 120시간 노동 유연화를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중한 성과조차 무너뜨리고 노동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노동 의제가 실종되었다는 안타까운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저는 향후 5년이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대전환이 가능하며 꼭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하여 오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노동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기를 제안합니다. 첫째, 실질 정년이 65세가 되도록 고용을 연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출생률의 빠른 하락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인구 변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65년에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의 수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듯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생산 가능 인구 부족이 우려됩니다. 한편 고령자는 노후 준비 부족, 또 사회적으로는 노년 부양비 부담 가중의 이중고가 예상됩니다.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현행 60세 정년 제도를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청년과 장년, 노동자와 사용자, 전문가, 그리고 정부를 포함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장부터 단계별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맨 마지막에 실질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주 4일제 근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대한민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지난해 1908시간으로 줄어들었지만 아직 OECD 평균보다 무려 200여 시간이나 많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1년 중 한 달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멕시코에 이어 OECD 2위의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과로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노동자에게는 일할 권리와 동시에 쉴 권리 또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 4일제 도입이라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과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 합의하였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2A급 발암물질인 심야노동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심야근무 노동자에게는 충분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비정규직 공정임금제,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9년 말 기준 약 750만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73만 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317만 원 대비 55%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정규직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그 임금 수준도 열악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청년의 미래가 절대로 밝지 않습니다. 동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으로 정규직보다 높은 공정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공부문부터 임금 인상을 현행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 시행하여
하우 상박 연대임금의 정신을 시작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시 지속 업무와 생명 안전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2년 단위의 비정규직 노동을 양산하는 현행 기간제법을 대폭 수술하고 파견 노동자에 대한 중간 착취 구조를 없애야 합니다. 넷째, 산재 사망률을 OECD 평균으로 낮춰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K방역의 선진국이지만 산업안전은 여전히 후진국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 중에는 추락, 끼임, 그리고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 등 조금만 주의를 더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후진적 사고가 대다수입니다. 내년 1월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발맞춰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 분야 중앙부처 간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거버넌스를 새롭게 하여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독과 예방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 차원에서는 국무총리 주재로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가 총망라해서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도 빠르게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 사망은 원청보다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기 위한 법 개정과 고소, 밀폐 공간 등 위험 작업에서의 2인 1조 원칙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 법령 중에서 근간이 되고 있지만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사용 종속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하여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자, 자영업자 등 전통적 고용관계와 성격을 달리하며 일하는 사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들 비전형 노동계층은 열악한 보수와 사회보험 미적용은 물론 노동관계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쉴 수 있는 권리, 안전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일터에서 병들거나 다치면 우선 산재보험에서 먼저 보상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 존중을 넘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노동은 우리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 존중을 넘어선 노동 중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저의 제안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뿐 아니라 노동 중심 대한민국을 바라는 모든 대통령 후보들의 진지한 토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언제 어디라도 달려가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